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지기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아랫버 사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우리 LTL 가족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 벌써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닥쳐왔습니다. 우리 LTL 가족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가정에 이민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아직도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설마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더없이 힘들었던 한 해가 또 지나가고 2022년 이민년 희망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수지기 창가를 크게 박수치며 함께 부르리라 기대했지만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인가 봅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수지기에 대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LTL 가족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올해 또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을 나누어서 보면은 생로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고 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나이에 같은 시기에 어떤 질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건강관리는 그 개인의 의지와 일상생활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2년이나 지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한마디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 의학적으로는 백신과 치료약의 신속한 개발 및 지속적인 보급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증강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요즘 평소에 4,000명 내지 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된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약 80%는 아주 가벼운 증상이나 본인이 또 느끼지도 못하는 시간 중에 바이러스는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약 30분의 1, 즉 3% 정도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만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50세,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코로나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생명체는 정, 신, 즉 정은 우리 신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 마음을 의미하고 정과 신이 합쳐진 다음에 우리는 기가 통해야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즉 기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호흡을 통한 산소 공급이 됨으로써 생명체가 살아있는 인간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지기는 무슨 제품이냐, 수지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경우에 저는 한마디로 수지기는 기를 살려주는 휴대용 건강기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지기를 착용하시면 우리 몸에 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건강기기다 라고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지기는 그 다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건강기기다. 따라서 수지기를 착용하시면 뭉친 적혈구를 분리하고 활성화하여 내 세포와 모든 조직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도와드리고 임파선 기능을 향상시켜서 독소 배출과 염증 제거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 얘기하는데 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다 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표현을 하자면은 기는 인간의 이 신경조직과 생체 세포가 활동하면서 발생시키는 미세한 파동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기는 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기분이 좋다, 기가 산다, 기가 죽었다, 또 기운이 솟는다 하는 의미는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이 왕성하고 원활하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가 막힌다, 기절한다, 또 기가 죽었다, 기가 찬다 이런 말들은 기의 흐름이 원활치 못함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는 또 전달이 되겠습니다. 손자, 손녀가 배가 아플 때 할머니가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 주면은 배 통증이 낫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손에 있는 기가 손자, 손녀의 배로 통해서 이 통증 완화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대체의학의 궁극적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대체의학에 대해서는 이 세미나 발매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애들이든 어른이든 사람은 누구나 기가 살아야 한다. 애들 보고도 애 기 죽이지 마라, 기 살리라 하는 얘기를 우리는 늘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가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가 살아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신경조직막 및 생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흡수한 영양분과 산소를 조직 세포에 원활하게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체력이 좋아지고 뇌기능이 향상되고 면역력이 증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수지기는 구체적으로 우리 생체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포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건강 관련 세미나나 전문가들 설명을 할 때 뭐 미토콘드리아니 세포질이니 리소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 세포는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세포는 이 초중고 학생일 때 그리고 운동선수들 그리고 늘 좋은 사회 환경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세포와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 파동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또 운동 부족 또 부적절한 식생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런 파동 에너지 크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 수지기를 착용하면은
수직이 MVT 바이오 칩에서 세포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하는 진동 주파수를 생성하여 공명의 원리를 통해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정진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약해진 이 세포 간의 통신 기능을 수직이가 이 북도저 줌을 해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이나 평소에 면역이 약한 분들한테도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 그 파동 에너지를 일으키게끔 해주는 것이 수직의 동작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체의 내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두엽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관리하는 두정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적두엽이나 후두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뇌 세포, 뇌 안쪽을 우리가 혈관과 조직 세포를 제거하고 나면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뉴런이라고 표현하는 뇌 신경세포이고, 이렇게 많은 방사선같이 얽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뇌 세포에는 이 최근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한 500억 내지 100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존재를 하며, 이 신경세포 간에 통신하는 이 시냅스는 약 100조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 중추신경계 및 전신 각 조직에 형성되어 있는 말초신경과 상호 통신하면서 우리 몸 전체를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평소에 흡수하는 에너지와 산소의 약 20% 이상을 뇌 세포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 세포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 피부 세포는 28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바뀌죠. 그리고 이 대부분의 근육 세포도 2, 3개월 만에 새로운 세포로 바뀌고, 장기도 4개월 내지 6개월이면 모두 새로운 세포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뇌 세포만은 아이가 어릴 때, 유아일 때 대부분의 뇌 세포가 생성이 되고, 한 6, 7세 될 때까지 시냅스가 형성됨으로 해서 그의 특성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약 20세까지는 뇌 세포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세가 지난 다음에는 성장 자체도 멈추게 되고, 하루에 평균 약 10만 개의 뇌 세포가 서서히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50세, 60세가 지나면은 뇌 세포 중에서 약 20, 30%가 소멸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지장애나 기억력 장애가 발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70세, 80세가 되면은 뇌 세포 중에 약 50% 정도, 60% 정도가 소멸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알츠하이머 같은 중증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젊었을 때는 나무잎이 뭉성한 이런 푸르른 나무를 보다가 40세, 50세가 되면서 서서히 낙엽이 지고, 70세, 80세가 되면서 나무의 반 이상의 낙엽이 떨어진 텅 빈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직이는 이러한 뇌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이를 착용하시면 뇌파 기능을 26%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와 논문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2013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가지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생리학연구소에서 벤필드 박사 외에 여러 명의 신경생리학 임상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약 11명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도 수증기로 인한 여러 가지 정말 기적적인 효능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 수증기가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측정을 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이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뇌파 측정 기구를 동원을 하고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뇌에서 발생되는 이 알파, 베타, 세타 등 5가지 뇌파의 활성 정도를 측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 방법은 우리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의 정서적 효능 검사를 하고 눈을 뜬 상태에서는 이 집중력, 주의력, 판단력, 이명, 스트레스 같은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인지적 효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그 결과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수증기를 착용하고 약 30분이 경과한 다음에 우리 정서적 효능, 즉 감마파와 델타파의 기능을 측정을 했더니 약 17%만큼 향상이 되었고 우리 세타파와 알파파가 담당하는 인지적 효능을 검사를 했더니 약 22%만큼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수증기를 착용하고 약 7일이 경과한 다음에는 정서적 효율이 약 20%, 인지 효율이 27%까지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뉴로피드백이라는 의술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발전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뇌파가 뭐냐면 뇌신경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 즉 파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뇌에서 발생되는 뇌파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게 5가지 뇌파가 발생되는데 이 중에서 각 뇌파를 검사를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뇌파가 있으면 그 뇌파를 조정함으로 해가지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바로 뉴로피드백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질, 아이들 특장애나 우울증, 그리고 만성피로, 불면증, 이 파킨슨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질병을 이 뇌파를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뉴로피드백 의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뇌파의 기능을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오른다리를 못 쓰는 원숭이입니다. 뇌신호가 손상된 척수에서 끊기기 때문인데 최근 스위스 연구팀이 이 원숭이의 뇌신호를 다리에 직접 전달해 걷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리에 무선 통신 장치를 심어 뇌파를 외부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해 해독한 뒤 체내에 이식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면 뇌가 생각한 대로 근육이 움직이도록 전기 자극을 주게 한 겁니다. 실제로 마비됐던 오른다리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정상적인 걸음에 가까워졌습니다. It may take several years before this intervention can become a therapy for humans. 지난 4월 또 다른 연구진은 목을 다쳐 전신이 마비된 환자에게 유선 뇌파 전송 장치를 시술해 한쪽 팔을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뇌파로 드론이나 로봇팔 같은 외부 장치를 조종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마비된 신체를 직접 움직이게 한 연구는 최근 성과입니다. 국내에서도 뇌졸중 환자들이 재활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특정 뇌파를 분석해 신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파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어떤 특징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한쪽 다리, 한쪽 팔을 움직이게 하는 수준이지만 신체 움직임과 관련된 뇌 신호들이 해독될수록 뇌파로 장애를 극복할 날도 더욱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그 혈액순환 장애는 만병의 원인이다.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만병의 근원은 탁하고 오염된 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인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혈액순환에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수족냉증이나
뭐 만성 피로 이런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이 이 혈액순환에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이 혈액순환 장애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님은 최상의 치료는 예방이고 최고의 예방은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뭘 먹고, 그죠? 마시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힘이 생겨야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소멸되고 생성되기 때문에 세포 재생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 에너지 발생과 세포 재생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약 하루에 2000kcal 정도의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은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산소입니다. 우리 영양분은 늘 평소에 흡수를 하지만 실제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더라도 우리 단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3주, 4주 정도는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은 한 2주만 물을 먹지 않으면 혈액이 말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물은 우리 몸 신체의 약 65%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혈액의 약 6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 특히 엘트파이 같은 좋은 생수를 많이 마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고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까? 1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소의 공급은 필수적인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영양분과 물과 산소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전달됨을 해가지고 에너지 발생과 세포 재생의 기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입에서 일단 침샘으로 1차 소화가 되고, 그 다음 위에 들어가서 위액과 함께 2차 소화가 되고, 그 다음 십이지장을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의 지라액이나 뭐 썰개액을 받아가지고 최종 소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화된 음식은 실제로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호흡으로 섭취한 산소는 폐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이 영양분과 물과 산소는 결국 심장에 집결해가지고 이 심장에서 대동맥, 중동맥, 소동맥을 통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의 조직세포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혈액 속의 산소와 영양분은 물론 심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동맥, 중동맥, 소동맥을 통과하지만은 실제로 그 혈액이 모세혈관에 도달해야만 조직세포에 그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살펴보면은 우리 혈장이, 즉 물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가 흡수한 영양분이 녹아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혈구를 운반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약 40%가 되는데, 이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되다 보니까 우리 동맥에 흐르는 피는 빨갛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혈관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모세 혈관의 굵기는 약 5 내지 10미크론인, 그리고 적혈구의 직경은 약 7 내지 8미크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약 100미크론이니까 크기를 우리 쉽게 짐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물속에 녹아있는 영양분과 적혈구가 품고 있는 산소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그것을 조직세포에 공급하고 조직세포가 살아남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받아서 정맥을 통해서 배출하는 구조가 이 모세혈관의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직의 역할이 뭐냐? 노화, 각종 환경 요인 및 스트레스 등으로 뭉쳐진 적혈구를 분리, 활성화시킴으로써 모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하여 조직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원활히 공급한다. 이렇게 수직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소 부족이 세포를 죽인다. 이 다음 영상에서 얼마만큼 산소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매일 약 2만 리터의 공기를 호흡한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산소는 혈액을 타고 약 60조 개가 넘는 각 세포들로 이동한다. 산소는 인체 각 부분으로 퍼져 지각 능력을 활성화하고 소화와 운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이제 세포가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세포는 첫째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를 갖다 생성할 수가 없게 되죠. 산화작용이 안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산화작용이 안 되면은 젖산이 형성돼서 젖산 때문에 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에너지도 부족하고 산성이 되면 세포는 괴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가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세포의 사망이 결국 조직의 사망이고, 조직의 사망이 장기의 사망이 되고, 장기의 사망이 우리 인간의 사망입니다. 앞에 그 전문가가 설명하다시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조직세포가 괴멸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각종 태행성 질환들 중에 저산소증과 영향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통이나 편두통, 이명, 만성 통증, 불면증, 우울증, 이런 모든 태행성, 노인성 질환들이 대부분 다 산소 부족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즉 조직세포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현상으로 태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저산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혈을 하죠. 또는 우리 산소 함량이 적을 때는 또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혈구 수량이 적을 때는 또 빈혈 치료를 하죠. 그러나 적혈구가 뭉쳐가지고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직이 MVT 바이오칩이 도와드립니다. 우리 혈액순환의 개선 효과에 대해 가지고는 이 영상에서 우리가 수직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Hi, I'm Dr. Diane Wendell. I'm a naturopathic doctor, and I've been dealing with nutrition for, over the past 20 years, and I've dealt with many, many different conditions. So I want to share with you what we had done and the testing we had done with the Shuzi bracelet. So this is quite interesting. In taking a sample of his blood, you see that there's a great deal of distress. And 10-minute intervals, I would retest him, and you can see for yourself the change in the blood, how the cells that were sticky were breaking apart and were free-flowing, and it corrected the charge on the cell, which therefore was able to disperse the nutrients, the oxygen, and the energy throughout the bloodstream.
and it brings the body up to optimal levels. The body's able to breathe and heal and function and feel good at optimal levels. Okay, so we've done 30 minutes now, and we can see that from beginning to end, this has just taken 30 minutes with the MVT technology, where sometimes it can take weeks, even months. So in 30 minutes, we've got results. We see that the cells are beginning to move. They're beginning to flow much more freely. They're much more active.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직이 착용 전에 50세 남성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500배 현명형으로 관찰했더니 이 적혈구가 동전고리같이 얽혀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이 팔찌를 착용한 다음에 약 30분이 경과한 다음 그분의 혈액을 다시 채취해서 확인을 했을 때 이 오른쪽 사진과 같이 각 응고된 적혈구 모양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실험은 수직이 개발 초기에 미국의 여러 연구소에서 실험한 임상실험 중에 하나였고, 지난 2016년도에는 우리 잠실에 있는 한국 원적외선 협회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한번 이 혈액순환 관련해서 검증을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 혈액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약 69세의 남성의 혈액을 기준으로 수직이 착용 전에는 그분의 혈액을 500배 현명으로 관찰했을 때 저렇게 적혈구가 동전고리 이상으로 마치 빈대떡같이 얽혀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분이 수직기를 착용하고 약 30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혈액을 관찰했을 때는 적혈구가 앞에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분리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사진과 같이 적혈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58세 여성 한 분, 이 손끝이 늘 차가우신 분, 그분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로 손끝에 혈액순환이 수직을 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이 실험을 했었는데, 수직이 착용 전에는 손등은 따뜻한데 손끝은 거의 열화상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만큼 차가운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수직기를 착용하고 30분이 지나니까 이 손끝이 모양이 보이면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수직이 착용 1시간이 지나니까 손등의 온도와 마찬가지로 손끝의 온도도 따스하게, 누구나 만져도 따스함을 느낄 수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직기는 기를 살려주는 건강기기로 뇌기능 및 신경조직을 활성화하며 적혈구를 분리하여 모세혈관을 통한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도록 도와줌으로써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기기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금년 봄에 부산에 계시는 어느 모숙이라는 고객님의 수직이 체험 사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직이 착용 전에 그분의 다리를 보면은 이 까만 점이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많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병원에서 가보고 약국도 가보고 연고도 발라보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지만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수직기를 착용시키고 약 일주일이 지나니까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마치 미스 코리아의 다리같이 널씬한 다리로 변했는데, 이거는 어쩌면 수직기가 일으키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 건강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 중에서 의료기기냐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 개선 의료기기 중에는 피트를 이용하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적외선, 자외선, 또 레이저 광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고, 또 열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찜질기, 또 온열기기, 전기 방열기 등이 있는데, 누구든지 우리 몸에 전체를 온도를 올려주든지 또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이 혈관이 팽창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되고 몸에 좋은 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력이나 진동을 이용하는 기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자석팔찌나 자석료, 진동 안마기 등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그 에너지 소스나 또 에너지 발생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 실험 결과가 좋으면은 우리 그 제조업체가 희망을 하면은 의료기기로 승인 및 등록이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은 현대의학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파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기들,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게르마늄, 티타늄, 또 포르말린, 옥, 맥반석, 황토, 그리고 수직이 MIT 바이오칩을 포함해서 이러한 미세한 파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제품들은 그 에너지 발생 소스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상실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의료기기로 승인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고는 약간의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제가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은 그죠? 질병과 상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병균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즉 이것은 사후관리, 즉 정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이나 약국으로 가게 되죠. 그렇지만 대체의학 분야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각종 퇴행성 질환을 치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거는 기를 살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뇌기능을 향상시킴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질병이 오기 전에 그 근본 원인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이 바이오칩이 바로 이러한 대체의학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최근에 진단의학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후두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라도 굉장히 조그만한 암 인자도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암을 치료하는 치료의학은 그만큼 발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 분야를 구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대의학은 미세의학입니다. 우리 몸의 아픈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현대의학이고, 한의학은 물론 전례의학입니다. 그리고 침, 뜸, 약재 이런 것이 현대의학과 결합해가지고 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약재들은 아직도 치유에 목적을 두고 있고, 특히 대체의학은 전인의학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전인의학이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뇌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증강함을 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살림을 해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일부 어려운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이 대체의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와 치유로 분리를 한다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질병 치료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트리트먼트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대체의학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부분의 한의학은 우리가 치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면역력 증강에 목적을 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L2L에도 힐링 디아이어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이 치유 분야는 우리
네트워크 회사들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그 건강기능성 식품들이 이 치유 분야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직이 바이오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MVT 바이오칩 이렇게 명칭을 정했는데 MVT라는 말은 영어로 나노 바이브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나노 진동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체 과학자가 첨단 기술로 개발한 발명품으로서 특수학금에 우리 인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내장시켜가지고 강력한 파동 에너지가 발생하도록 하여 혈액순환 개선과 인체 세포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도와주는 건강기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석 팔찌, 포르말린 팔찌, 게르마늄 팔찌 등은 자연 강물에서 미세한 파동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치유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직이 바이오칩은 자연 강물이 아니고 첨단 과학에 의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파동 에너지는 이 자연 강물에서 발생되는 파동 에너지보다 수십 배 내지 수백 배가 크고 그 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이 스포츠 밴드를 이번 달에 L2L에 신규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바이탈 팔찌라고 명칭을 붙였고 소비자가가 99,000원, 회원가 90,000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허리띠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스포츠 팔찌, 스포츠 발찌, 스포츠 목걸이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비자가 88,000원, 회원가 80,000원에 런칭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역력 증강을 위한 실천 방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같이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면,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 전문가들이 늘 권하는 게 하루에 30분이라도 걷자. 걷는 운동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골고루 영양 섭취. 그리고 다음은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제가 늘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플라시보 효과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어떤 약이나 어떤 치료 방법에서도 30% 이상의 차이가 난다. 효과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엇을 착용해야 면역력 증강이 될까요? 수직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이 다양한 영양 섭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에 더해 가지고 수직이를 착용했을 때 우리가 면역력 증강에 커다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L2L 가족 여러분, 금년 7월 1일이 되면은 수직이가 L2L 런칭한 지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L2L과 함께 수직이가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